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최근에 주가가 와우 엄청나게 빠졌죠. 제가 추천했던 시기가 여기거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빠졌어요. 제가 추천했던 가격보다는 뭐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 녀석은 최근 1년 동안 놓고 보면 주가 하단에 와 있습니까? 고단에 와 있습니까? 하단에 와 있습니다. 주식은 항상 말씀드렸죠. 쌀 때 사라고. 그러면 이 녀석이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네이버가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겁니까? 그건 전혀 아니죠. 그리고 오늘 하락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 하락이 과연 수급상 던지는 물량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수급을 볼까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털기는 했습니다. 근데 누적해서 그림을 보면 어때요? 최근에 기관은 매수세가 들어와 있고 외국인도 살짝 매수세가 들어와 있고, 오늘 딱히 크게 던진 물량은 아닙니다.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확대해서 보면 거의 안 보이죠? 좀 더 당겨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좀 볼까요? 올해 1월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최근에 기관에 매수세가 붙어졌고 외국인도 차라리 매수세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주가는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악성 던지기로 이 회사는 끝났어, 가망이 있어 라는 의미로 던진 것인지, 아니면 시장 영향으로 빠진 것인지를 본다면 시장 영향으로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일시적 하락으로 보는 건 맞습니까? 장기적 하락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일시적 하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뭐라고 부릅니까? 기회라고 부릅니다. 제 말에 동의가 잘 안 되시죠? 주가가 빠졌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수급 상황, 얘네들은 잘 버티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못 버티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잘 버티면서 주가 돈을 잘 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은 버티지를 못하기 때문에 털리는 겁니다. 이해가요? 이상이 생겼을 때는 이게 명확한 것인가 아닌가를 평가를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그리고 네이버라는 녀석이 시장 메인스트림에서 빠진 녀석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핵심적인 테마들이 시장을 이끌고 그 곁가지들로 완전히 소외되어서 끝난 것인가, 이것도 봐야 되는데, 지금 얘는 왜 보고 있는 거죠? AI 때문에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의 지금 핵심은 뭐예요? AI잖아. AI 때문에 보고 있고 AI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져있을 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회복을 할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정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호남의 단군일에 최대 투자가 들어갈 곳으로 보인다. 반도체 투자가 들어갈 거고 호남 지역을 AI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줬고요. 이게 확정이 되는 게 9일입니다. 6월 29일 날 영빈관에서 국토공간 대전환 지방국 균형 발전 국가로 가겠다, 요 합동회의가 진행이 돼요. 여기에서 SK를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이 호남 지역에다가 돈을 미친 듯이 때려라는 전략을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죠? SK그룹 회장이 30일 광주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전공정에 아우르는 중장기 팹 건설 계획을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 건설주, 시멘트주가 올랐어요. 이걸 좀 보면 시멘트 레미콘 관련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에다가 크게 건설을 한다고 하니까 시멘트 레미콘주가 올랐습니다. 원래는 뭐가 올라야 돼요?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야죠. 그리고 관련주가 엮여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요거 지금 시장 상황이 매우 안 좋다 보니까, 왜 안 좋은지 알죠? 엔비디아 한다. 스페이스X가 200억 달러 사채 발행했다는 소식에 폭락 나오면서, 미국의 기술주 중심으로 폭락 나오면서 우리나라 중심으로 또 폭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상황이 안 돼 보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건설주로 가자 해갖고 시멘트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메인 테마라고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메인 테마가 아니죠. 메인 테마는 누가 봐도 반도체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전진 중이고 정책적으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정확하게 잡혔죠. 6월 29일에서 30일. 그러면 이 전까지는 뭐예요? 주가가 눌리면 눌릴수록 기대감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반등이 세게 나올 겁니다. V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이렇게까지 눌리고 있는 부분들은 V자 반등에 대한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 발전 어쩌고 해가지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들을 봐야 되고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코스닥 승강제 나오면서 제가 보라는 종목이 뭐였어요? 이거 보라 그랬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익 IPS랑 주성 엔지니어링 같이 빠져주고 있고요. 얘네들 반등 세게 나올 겁니다. 타이밍 함께 해야겠죠. 타이밍 함께 하실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동시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험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채팅방에 체험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종목 같이 만나볼 수 있어요. 뭐 어쨌거나 네이버가 그거랑 또 연결이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30일 날 발표한다라고 이야기했고 호남 쪽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호남 쪽 보면 이번에 지방선거 이렇게 해서 경상도 쪽에서 지금 국힘당 이렇게 올라가고 호남 쪽에서는 민주당 승리했으니까 이쪽으로 뭐 생각나서 한번 더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호남 쪽으로 힘이 많이 쏠리고 있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4월 15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네이버가 데이터 센터에 국민성장펀드 4천억이 투입이 된다. 세종시에다가 돈 때려 붓는다. 그리고 기금을 조성해서 국민성장펀드 기금 4천억이 투자가 됩니다. 어디에다가? 네이버에다가. 그래서 총 사업비는 블라블라해서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그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종시에 갑니다. 지방균형 발전이 포커스죠. 지금 이 이야기는 지방균형 발전이 포커스입니다. 따라서 이거 이야기할 때 네이버도 함께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희망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엔비디아의 젠슨항이 한국에 와서 LG와 네이버 동시에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LG는 실무단이 미국 갔죠. 미국 갔는데 네이버는 그러면 실무단이 미국 안 가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네이버도 실무단이 미국 갔다 이러면 주가에 또 호재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이버는 실무단이 이미 갔습니다. 언제? 24년도에. 이게 레벨 차이가 있는 거예요. LG는 같이 뭐 합시다 이러고 이제 손은 잡긴 했는데 뭐 할지 몰라. 이제 막 초기 연인 같은 경우지. 그래서 우리 오늘 데이트 할까? 그리고 데이트 어디 가서 뭐 하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기 연애 단계고요. 네이버는 이제 동거 동거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여기 AI가 제대로 좀 정리를 좀 해놨는데 이걸 보면 이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양사의 협력 단계 비교를 해보면 이미 여기 보이죠? 기가와트급 글로벌 AI 팩토리 공동 구축 운영 JV 설립 합의. 이 JV가 뭐죠? 조인트 벤처. 그래서 조인트 벤처를 차리는데 각 10억 달러 출자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네이버랑 10억 달러를 출자를 해서 SPC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AI 팩토리 공동 운영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공시가 된 거예요. 6월 7일에. 근데 얘네는 이제 뭐 개뿔 없죠. 그러니까 우리 뭐 같이 뭐 해볼까 이러고 있는 거고 얘네들은 한살림 차립시다 이래가지고 지금 집 구했고 거기에 들어갈 돈 각자 10억 달러씩 출자하기로 했고 이 회사 만드는 거예요. 10억 달러씩이었고 20억 달러짜리 특수목적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네이버는 지금 집 보러 다니고 있는 데이트하러 다니기 때문에 차이가 커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주가가 지금 이 모양이라니까요. 그 엔비디아랑 동거하게 되는데 지금 주가가 1년 중 가장 낮은 수준 위치까지 떨어져 있는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싸요 안 싸요? 싸다니까. 내 말이 틀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소버린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특화 단일 목적 JV 조인트 벤처 투자 수익 모델 명확 그리고 특수 목적 법인 설립 자금 조달 부지 확보 전력 계약 등 실행 단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들어가서 이제 SPC만 차리면 돼요. 특수 목적 법인만 차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거 특수 목적 법인 차렸습니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오면 엔비디아랑 꿍짝꿍짝 해갖고 같이 먹고 사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LG 그룹이랑 네이버의 차이는 커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뉴스 언제 나오는지만 기다리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소버린 AI거든요. 엔비디아랑 같이 소버린 AI 해가지고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 쪽에 연결되는 소버린 AI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특화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선 크게 주목을 안 받고 있거든요. 소버린 AI가. 그런데 이게 반드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미국이 AI 하나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모 회사가 AI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요 글로벌 기업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 뚫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보안 관련주가 미친 듯이 날랐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AI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 못하도록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다음에는 국가 시스템 전반적으로 다 AI가 관리하게 될 건데 이거 미국 AI한테 의존하게 될 거냐고. 중국 AI 쓸 건 아니잖아. 그러면 미국 AI에다 의존하면 미국의 식민지화가 되니까 그것도 좀 그렇지. 그래서 자국의 AI들 AI 주권을 확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게 소버린 AI입니다. 소버린이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주권 AI 이걸 가야 되는데 AI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돼요. 그래서 미국, 중국, 한국이거든요. 그러니 한국 입장이 제일 만만해요. 미국한테 AI 의존하기 좀 그렇고 중국이 만들어준다 그래도 좀 그렇잖아. 한국이 소버린 AI 만들어준다 그러면 투자할 나라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동 쪽 돈 많죠. 아랍 국가들. 이 중동 AI, 소버린 AI를 한국이 아도 칠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아도를 치냐면 네이버가 아도를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투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버린 AI 만들어준다고 해서 수익 땡겨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지금 그걸 위해서 엔비디아랑 네이버랑 꿍짝꿍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AI가 발전한다고 해서 지금 AI가 발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반도체가 미친 듯이 필요하지만 AI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데이터 센터가 어느 정도 지어지면 그때부터는 소버린 AI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동아시아 이쪽 소버린 AI를 누가 만들어주냐고. 모든 나라가 만들 그 능력이 안 돼. 그러면 뭐 미국이나 중국한테 의존할 수는 없거든. 그러면 결국 누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네이버가 만들어줄 거고 그걸 가능성을 본 미국의 엔비디아가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 역학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네이버의 성장 단계는 만만치 않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은 두나무와의 합병입니다. 두나무와의 합병이 곧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7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공정위에서의 결과. 그래서 파이낸스랑 두나무랑 합병이 된다 해도 된다라는 결과만 떨어지면 얘는 그때부터 못 잡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엄청난 폭탄을 내장하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폭탄 터지기 전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빠졌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 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네이버에 투자할 거면 조금 빠졌다고 해서 너무 충격받지 말라고. 이거는 물고 들어가는 거라고.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시장 상황의 큰 그림이 그렇다고. 이해가 가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나는 네이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네이버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가 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시는 분들, 나는 네이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 안 해, 영상 들어보니까 뭐 누야 라고 생각하면 X라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비율 한번 보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간 흔들림은 좀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폭락의 조짐이 보입니다. 지금은 인버스를 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제 분명히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세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위기감을 갖고 가야겠죠. 이 위기감 계속 갖고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상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가. 그리고 네이버는 그 중심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시장은 반도체니까 반도체는 무조건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타이밍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체험방 열어놨으니까 여기다가 체험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